오늘은 소띠분들께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큰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8월 6일은 소띠,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금광을 발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과 인내가 올해 금덩어리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소띠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한 우물만 파셨고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남들이 휘둘릴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주학에서 솟는 돼지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돼지는 무엇이든 품어주고 받아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씨앗을 받으면 싹을 틔워주고 비바람이 쳐도 견디며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돼지의 힘입니다. 소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돼지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2026년 8월 6일은 그렇게 베풀고 주기만 하던 여러분이 이제 받을 차례입니다. 돼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내어주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운 결실이 맺힐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띠 여러분께 가방 속에 꼭 넣고 다니셔야 할 세 가지 물건을 알려드립니다. 이세 가지는 사주학에서 소띠의 돼지 기운과 딱 맞아떨어져서 금전운을 폭발시키는 비밀 열쇠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올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으신지요? 몸이 아픈 데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분, 자식들과 손주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분, 또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분,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2026년 8월 6일 여러분의 소원을 한 줄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왜? 가방에 물건을 넣고 다녀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집에 모셔두면 안 되나요? 부모님에 넣고 다니면 안 되나요?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주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복은 움직이는 사람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복도 그냥 지나가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복이 따라 붙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돼지의 기운을 갖췄습니다. 돼지는 원래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회를 놓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방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시장 가실 때도, 병원 가실 때도, 자식집 가실 때도, 성당이나 절에 가실 때도 언제나 함께 합니다. 가방 속에 복을 부르는 물건을 넣어두면 그 물건이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면서 대지의 기운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가만히 있던 땅에 농부가 와서 일구고 물을 대고 씨를 뿌리면 생명이 돋아나듯이 가방 속 물건들이 여러분의 재물운에 새로운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또 가방은 여러 물건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주학에서 그릇은 재물을 담는 곳을 상징합니다. 가방에 재물을 높이는 물건을 넣으면 가방 전체가 복을 담는 보물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방은 닫혀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안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마치 항아리에 된장을 담가두면 시간이 갈수록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가방 속 물건의 기운도 날마다 강해지는 겁니다. 예로부터 부자들을 보면 다들 자기만의 특별한 물건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도장이나 어머니가 주신 은가락지나 스승님께 받은 염주 같은 귀한 물건을 항상 몸에 지녔습니다. 그게 바로 재물을 지키고 복을 부르는 비결이었습니다. 소띠 여러분은 평생 성실하게만 사셨습니다. 하지만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이 더해져야 합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가방에 이 세 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시면 성실함의 운까지 더해져서 금전운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또 가방은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가방을 열고 닫을 때마다 무언가를 꺼내고 넣을 때마다 그 물건들을 보고 만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올해는 내게 복이 온다, 돈이 들어온다, 이런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실제로 복을 불러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가방에 물건을 넣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만 두면 집에 있을 때만 효과가 있지만 가방에 오면 어디를 가든 복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소띠 여러분이 가방에 꼭 넣고 다녀야 할 세 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가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할 첫 번째 물건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한 줌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봉지에 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검은 콩이요? 왜 검은 콩인가요? 궁금하실 겁니다. 사주학에서 검은색은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재물의 시작입니다. 옛날부터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생겼습니다. 검은 콩은 땅속에서 자라는 곡식입니다. 소띠의 돼지 기운과 검은 콩의 물 기운이 만나면 돼지가 물을 먹고 비옥해지듯이 여러분의 재물은 풍요로워집니다.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온갖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소띠 여러분의 금전운도 검은 콩의 기운을 만나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검은 콩은 또한 건강을 상징하는 곡식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콩은 귀하고 좋은 것을 뜻합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건강해야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이 여러분의 건강과 금전운을 함께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재물의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콩은 뿌리가 깊고 단단합니다. 검은 콩의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 기반을 땅속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들어온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모은 돈이 날아가지 않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둘째, 돈이 불어납니다. 콩 하나를 심으면 수백 개가 열립니다. 검은 콩이 번식력이 여러분의 재물도 배로 불려 줍니다. 조금 투자하면 많이 돌아오고 적게 일도 많이 버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셋째, 건강이 좋아져서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드시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으시죠? 검은 콩에 건강 기운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픈 곳이 나아지고 기운이 생기고 병원 갈릴 일이 줄어들어서 의료비를 아끼게 됩니다. 넷째, 자손이 효도합니다. 콩은 대를 잇는 식물입니다. 검은 콩의 기운이 자식과 손주들이 여러분께 더 효도하게 만듭니다. 용돈도 더 주고 자주 찾아뵙고 좋은 것도 사드리고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검은 콩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검은 콩 한 봉지를 사세요. 그 중에서 알이 크고 윤기 나는 것으로 한 줌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서 잘 말려주세요. 물기가 완전히 마른 다음 흰색이나 빨간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넣으세요. 흰색은 깨끗함과 순수함을 뜻하고 빨간색은 복과 기쁨을 뜻합니다. 주머니 입구를 실로 꼭 묶어서 콩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세요. 콩 한 알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주머니를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 두세요. 제가 가까이 두시면 더욱 습니다. 꺼내서 손으로 한 번씩 어루만지면서 올해는 재물이 불어난다, 돈이 샘솟듯 들어온다, 이렇게 3번 말씀하세요. 그러면 검은 콩의 풍요로운 기운이 여러분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검은 콩은 6달에 한 번씩 바꿔 주세요. 묵은 콩은 깨끗이 씻어서 밥에 넣어 드시고 새 콩을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환시키는 것이 재물도 순환하게 만듭니다. 소띠가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할 두 번째 물건은 바로 황금색 천입니다.
손바닥 반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색깔이 황금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황금색 천일까요? 황금색은 말 그대로 금을 뜻하는 색깔입니다. 금은 옛날부터 가장 귀한 재물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옥자도 금으로 만들었고 부자들의 금으로 만들었고 제일 귀한 것은 모두 금이었습니다. 황금색 천은 그 금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사주학에서 황금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소띠의 돼지. 기운과 금의 기운이 만나면 토생금, 토생금이라고 해서 땅이 금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땅이 금을 만들까요? 음악,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압력과 열을 받으면 금이 생성됩니다. 소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시고 인내하신 것이 이제 금으로 변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황금색천이 그 변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금색은 또한 햇빛의 색깔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와 질 때의 하늘빛이 바로 황금색입니다. 햇빛은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입니다. 황금색 천의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밝게 비춰주고 쑥쑥 자라게 해줍니다. 황금색 천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황금빛은 멀리서도 눈에 니다. 황금색 천의 기운이 여러분을 빛나게 해서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고 돈벌이를 소개해주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둘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금은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황금색, 천이 기운이 어디에 돈을 쓸지 어디에 투자할지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줍니다. 헛된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곳에만 돈을 쓰게 되어 결과적으로 재물이 불어납니다. 셋째,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황금색은 행운의 색깔입니다. 황금색 천을 지니고 다니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거나 사업 기회가 들어오거나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기회들을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넷째, 재물이 빛을 발합니다. 금은 그 자체로 빛을 냅니다. 황금색 천의 기운이 여러분이 가진 재물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같은 돈이라도 더 쓸모있게 쓰이고 같은 노력이라도 더 큰 결과를 낳고 모든 것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황금색 천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성가게에 가서 황금색 천을 조금 사 오시면 됩니다. 비단이면 더욱 좋지만 일반 천이어도 괜찮습니다. 색깔이 중요합니다. 연한 노란색보다는 진하고 빛나는 황금색이 좋습니다. 천을 손바닥 발로 잘라주세요. 네모 반듯하게 잘라야 합니다.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검은 콩 주머니를 올려 놓고 함께 싸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가지 기운이 합쳐지면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황금색 천으로 검은 콩을 싸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 두세요. 매주 일요일마다 천을 꺼내서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1시간 정도 두세요. 햇빛의 기운이 천에 스며들면 황금빛이 더욱 강해집니다. 천은 더러워지면 깨끗이 빨아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
천으로 바꿔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소띠가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할 세 번째 물건은 바로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이라는 돌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호랑이 호자에 눈 안 던 자를 씁니다. 호랑이 눈동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환석을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호랑이 눈동자처럼 반짝이고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그 모습이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예로부터 호환석은 아주 귀한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왕실과 양반집에서 보물처럼 간직했고 부자들이 반드시 하나씩 지니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호환석은 호랑이의 기운을 품은 돌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산의 왕입니다. 용맹하고 씩씩하며 온갖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호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이는 데는 정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호환석은 불과 흙의 기운을 함께 가진 돌로 봅니다. 소띠 여러분은 흙의 기운을 타고 나셨죠? 같은 흙길에 만나면 서로 힘을 보태어 땅이 비옥해지면 그 위에서 자라는 모든 것이 잘 자랍니다. 호환석의 불기운은 소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소띠분들은 착하고 성실하신데 가끔 소심하거나 우물쭈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도 못 하시고 받아야 할 돈도 못 받으시고 그러다 손해 보실 때가 많으십니다. 호환석의 불기운이 그런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호랑이처럼 용감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호환석이 소띠에게 주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금전운이 크게 오릅니다. 호환석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이 돌을 지니고 다니시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하시는 일마다 돈이 따라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늘어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너스를 받고 농사 짓는 분들은 풍년이 들고 모든 일에서 금전적 성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나이 드시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없으시죠?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설치고 매일매일이 고되십니다. 호환석은 이런 건강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줍니다. 몸속에 나쁜 기운을 빼내고 막힌 곳을 뚫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밤에 잠도 푹 주무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셋째, 애군과 재앙을 막아줍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운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을 쫓아냅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 다른 짐승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듯이 호환석을 지니면 나쁜 기운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사기꾼을 만나도 속지 않고 위험한 일이 생겨도 미리 피하고 교통 사고나 낙상 사고에서도 보호받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넷째, 운이 활짝 틀립니다. 소띠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 착하고 바르게만 사셨는데 정작 인정받지 못하고 서운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호환석을 지니시면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을 더 잘 듣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르고,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여러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것이 다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호환석은 특히 팔찌로 만들어 차시면 더욱 좋습니다. 왜 팔찌가 좋을까요? 손목은 우리 몸에서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사주학에서는 손목에 무언가를 차면 그 기운이 피를 따라 온몸으로 퍼진다고 봅니다.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시면 호환석에 좋은 기운이 손목을 통해 몸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냥 가방에만 넣고 다니는 것보다 몸에 직접 닿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또 팔찌로 차시면 일상생활 하시면서 수시로 보게 됩니다. 밥 먹으실 때도, 빨래하실 때도, 손주 안아주실 때도, 기도하실 때도 호환석 팔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금전운이 오르고 있구나, 건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설날이 다가오면서 호환석 팔찌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사드리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고, 친한 친구끼리 서로 주고받고, 정말 인기가 대단합니다. 성당이나 절, 노인정 같은 곳에서도 단체로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선물로 회원들께 나눠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호환석 팔찌는 모두 장인이 손수 하나하나 만듭니다. 기계로 대충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손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주문이 엄청 밀려 있어서 빨리 주문하셔야 설날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이시잖아요. 그때 호환석 팔찌를 선물하시면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감격해 하십니다. 어머, 이게 그 귀한 호환석이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주시다니 하면서 눈물까지 썽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은 10년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고가 떨어지면 할인도 끝나고 가격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특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더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2026년 8월 6일 소원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새 분께 호환석 팔찌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댓글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댓글 메뉴에 올려놓은 구매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들어가서 주문하시면 설날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시다가 늦어지면 설날
선물 못 해드리고 두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소띠 여러분이 가방에 꼭 넣고 다녀야 할 세 가지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은콩 한 줌, 황금색천, 호환서, 팔찌 세 가지만 준비하셔도 올해 여러분의 금전운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한두 가지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금전운을 깨우는 열쇠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소띠 여러분은 원래 복덩어리십니다. 성실하시고 착하시고 끈기도 대단하십니다. 다만 그 복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2026년 8월 6일은 그 숨어있던 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일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시고 남들 챙기시느라 정신없이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모든 수고의 대가를 받으실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물건을 준비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세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살면 긍정적인 결과가 입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이세 가지 물건이 힘을 합치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쌓여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소띠 여러분, 올해는 정말 좋은 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주어지는 기회를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재물의 기운이 이제 깨어나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환한 얼굴로 지내시면서 큰 복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댓글에 2026년 8월 6일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소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고 돈 터지시길 기도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재물운이나 대운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하늘의 뜻이나 타고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그보다 더 섬세한 원리가 있습니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운의 흐름으로 존재하며 그 기운은 사람의 손길과 물건을 통해 이어진다고 봅니다. 즉, 내가 쓰던 물건 하나에도 나의 재물복과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그 기운이 맞지 않으면 좋은 운이 막히거나 금전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그냥 주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대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소지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어떤 물건을 자녀나 손주들에게 쉽게 주면 안 되는지 아셔서 금전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꼭 지키길 바랍니다. 또 집안에
돈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까지 전부 전해드릴 테니 모두 유념하셔서 풍요로운 인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이시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 전해주는 것을 피해야 할 재물운을 달아나게 하고 있었던 쉽게 주고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전해드릴게요. 절대 자식 손자처럼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첫 번째는 침구입니다. 풍수에서 잠자리는 재물의 에너지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으로 봅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 몸과 마음의 기운이 풀리며 하루의 흐름이 다시 정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불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대운과 금전운이 머무는 기운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불을 아무 생각 없이 자손에게 물려주면 내 삶에서 쌓인 운의 잔재가 그대로 옮겨갑니다. 피로와 병의 기운, 근심이 남아 있다면 그 부정적 기운이 후손의 재물운을 운의 문을 닫게 됩니다. 특히 병중이던 분의 이불에는 음기가 짙게 깔려 있어 재물을 눌러버린다고 전해집니다. 예로부터 임종 후 그 이불을 태우거나 묻는 의례를 따로 두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또한은 머리의 기운을 지탱하는 자리입니다. 머리의 기운이 흐려지면 판단력까지 흐려지므로 쓰던 베개는 절대 물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손의 번영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새 이불과 새 베개로 새롭게 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의 기운은 늘 생활 폭을 따라 움직입니다. 특히 부엌과 옷장 식탁에 닿는 물건은 재물의 흐름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여 있죠. 그래서 옛어른들은 시집가는 딸이나 자식에게 물건을 전할 때 유독 조심하라고 한 물건이 있는데요. 가정의 복과 직접 맞닿은 물건이며 주방, 용품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전하면 대운이 끊기거나 금전운이 새어나간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주방, 용품 및 그릇다림입니다. 주방 용품 중에서 부엌칼은 생활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끝을 내는 물건입니다. 새로운 집에 낡은 칼을 드리는 것은 이전의 인연과 재물의 흐름을 자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 칼날에는 오랜 시간의 근심, 감정, 그리고 주인의 금전 에너지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칼을 물려주면 복의 끈이 절단되어 재물의 통로가 막힌다고 봅니다. 복을 이어주려면 반드시 새 칼을 마련해 새 기운으로 음식을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칼날은 복의 방향을 결정짓는 물건입니다. 그릇 또한 중요합니다. 그릇은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처럼 재물의 그릇을 상징합니다. 특히 밥그릇이나 반찬 그릇처럼 일상의 음식이 닿는 물건은 금전운의 그릇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금이 가거나 오래된 그릇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돈복이 흩어지고 집안의 대운이 끊긴다고 전해집니다. 음식물을 담는 그릇은 반드시 온전하고 깨끗해야 하며 새 가정에는 반드시 새 그릇을 드리는 것이 풍수의 기본입니다.
만약 버리기 어렵다면 햇볕 아래에 두어 기운을 정리한 후 보내야 내 기운과 돈복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다리미는 언뜻 보기엔 단정과 정리의 상징 같지만 돈복을 눌러버리는 불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옷에 주름을 펴듯이 운의 흐름도 눌러버린다는 의미죠. 음악. 그래서 예로부터 시집가는 자녀에게 다리미를 들려보내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집의 불은 새불씨로 피워야 대운이 자라난다는 뜻이었죠. 이 세 물건은 모두 집안의 중심에 놓이기에 쓰는 사람과 가정의 기운이 깊게 배어듭니다. 따라서 물려주는 행위 자체가 복의 흐름을 옮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쓰던 것을 함부로 자식, 손자에게 대대로 전해주면 안 되는 물건은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땅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걷는 순간마다 땅의 생기와 재물의 기운이 발끝을 통해 들어오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신발을 운이 드나드는 통로로 봅니다. 하지만 이 신발을 자손이나 타인에게 물려주는 것은 나의 기운이 담긴 통로를 통째로 내어주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특히 오래 신었던 신발은 발의 형태와 걸음의 습관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의 방향과 재물 흐름을 따라가 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신발을 선물하면 떠난다는 말처럼 신발은 이별과 이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연인이나 자식이 먼 곳으로 떠날 때 신발을 새로 신기며 잘 가라는 의미를 담았지만 이미 신던 신발을 주는 일은 기운의 이탈과 복의 유출로 여겼습니다. 슬리퍼나 실내용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건을 물려주면 집안의 복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거나 금전운 이 자리를 잡지 못할 수 있죠. 그러니 만약 자손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신발을 주고 싶다면 반드시 새 신발을 고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절대 자손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은 청소도구인데요. 집안의 청소도구는 공간의 흐름을 정리하고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빗자를 그냥 주거나 이미 쓰던 것을 자손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예로부터 금기로 여겨졌습니다. 옛 문헌에도 빗자루를 공짜로 주면 복을 쓸어간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재물운이 막 들어오려는 시점에 이런 물건을 넘기면 금전운이 함께 쓸려나간다고 봅니다. 옛날 부잣집에서는 빗자루나 먼지, 떨이, 같은 도구를 세로일 때에도 방향과 자리를 정성스럽게 고르셨지요. 왜냐하면 바닥은 재물의 근원이 되는 땅에 기운과 닿아 있고 그 위를 쓸어내는 행위는 곧 재복의 통로를 닫거나 밀어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청소도구를 선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새 도구를 준비해 보기, 새롭게 들어오게. 하는 의미로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는 이 빗자루는 복을 불러들이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함께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좋은 기운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자손에게 주면 안 되는 또 다른 물건은 붉은 글씨와 연관이 있는데요. 붉은색은 생명력과 열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풍수에서는 동시에 경계의 색으로 여겨집니다. 붉은 빛은 양기가 강해 잡기를 물리치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에 쓰이는 순간 그 의미가 바뀝니다. 오래전부터 동양 문화권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붉게 쓰지 말라는 금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붉은 글씨가 사자, 쓰자, 즉 죽은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 사용되던 관습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새겨진 도장, 명패, 문서 등에서 붉은색은 활기보다는 생기를 끊는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런 물건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대운의 혈맥이 막히고 금전운의 흐름이 멈춘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이름이 적힌 물건은 곧 그 사람의 기운이자 서명과도 같기 때문이죠. 만약 자손이 그 물건을 사용하며 얽히지 않아야 할 혼탁한 기운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징적인 의미로 이름을 새기고 싶다면 검정이나 짙은 남색처럼 안정된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글씨는 강렬하지만 강한 만큼 금전운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추가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있는데요. 풍수에서 재물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고르게 순환하는 흐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사람의 손과 물건을 통해 이어집니다. 한 번이라도 남의 손에 오래 머물러 쓰인 중고 물건은 그 사람의 순결과 삶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집안의 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고 물건은 가족은 물론 지인과도 주고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중고 물건이나 유품은 사용한 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재물운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대운의 방향을 바꾸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물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운세가 함께 잠든 상태라 섣불리 드리면 집안의 기운이 눌리고 복이 스며들 틈이 좁아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의 혼탁이라 부르고 오랜 세월 내려온 가문의 복맥을 약하게 만드는 작용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맥의 흐름이 약해져 돈복이 사라지요. 돈복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곧 금전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만약 꼭 간직해야 할 물건이라면 바로 들이지 마시고 햇볕 아래에서 하루 정도 바람을 통하게 한 뒤 깨끗한 천에 싸서 보관하세요. 손길이 오래 닿았던 물건을 드릴 때는 그 숨결이 내 집의 기운과 충돌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화와 분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 모든 유품을 다 물려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혈연인, 가족,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오가는 물건은 같은 맥에서 움직이므로 크게 복의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은 보석 같은 귀금속은 과 하늘의 기운을 함께 품은 물질이지요. 부모님이 쓰시던 반지나 목걸이를 자손이 물려받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가문의 재물복이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그 기운을 그대로
두면 이전 세대의 정서와 운세가 함께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반지의 보석 세팅을 새로 하거나 목걸이줄을 교체하는 등 새 손길로 기운 전환하는 과정을 추천하지요. 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은 사람의 물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들의 삶과 감정, 운의 파동이 그대로 배어 있어 금전운마저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은 머무는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운이 머무를 수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주고받는 물건이 금전운을 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조상의 유품과 집안의 풍수 또한 그 복을 단단히 붙잡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잘못 다루면 복맥이 끊기고 후손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죠. 이제부터는 조상님의 유품과 가문의 기운을 어떻게 다루어야 대운이 흐르고 금전운이 머무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에는 그 생애의 기운이 스며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이의 사진은 생기를 불러들여 금전운을 열지만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거실이나 안방에 두면 집안의 흐름이 과거에 묶여 재물운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금전운은 언제나 순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사진은 벽에 걸기보다 조용하고 정중히 모셔두는 것이 좋습니다. 천이나 한지로 감싸 별도의 상자에 보관하고 햇살이 부드럽게 드는 날 잠시 빛에 노출시켜 묵은 기운을 씻어내면 운의 흐름도 맑아집니다. 유품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응축된 기운의 흔적입니다. 풍수에서는 조상의 유품을 다룰 때 재물복을 는 행위와 끊는 행위가 한 끗 차이라고 말합니다. 보관의 방식이 올바르면 가문의 운이 더더욱 좋아지지요. 잘못 두면 그 기운이 흐트러져 후손의 대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루 남겨야 할 것과 보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생전에 늘 몸에 지니던 물건들, 예를 들어 지갑, 모자, 양말, 수저 등은 주인의 흔적과 운이 강하게 배어 있어 다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은 정성껏 정리해 태우거나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반면 상징적 의미가 있는 물건, 장신구나 문서류는 정화 과정을 거쳐 보관하면 됩니다. 정화의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햇볕에 하루 이상 두어 양계를 불어 놓고 그 다음 깨끗한 천으로 닦은 뒤 한지에 싸서 보관합니다. 만약 마음이 무겁거나 기운이 흐트러지게 느껴진다면 소금 한 줌을 곁에 두어 음기를 흡수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관 장소도 중요합니다. 만약 꼭 보관해야 한다면 유품은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집안 깊숙하고 조용한 자리 가능하면 북쪽 방향에
상자나 서랍 속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지키되 금전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날입니다. 조상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의 흐름을 다음 세대에게 다시 이어주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된 부잣집일수록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것보다 먼저 기운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풍수로 보면 재물운이란 결국 흐름입니다. 옛날에도 우리 조상님들은 이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 쌀통은 항상 쌀로 가득 채워두어 풍요를 기원하였고 좋은 운이 올 수 있도록 현관을 매일 쓸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바로 오늘날 순환하게 하는 풍수의 실천이었습니다. 현대 부자들도 같은 원리를 이용하지요. 그들은 지갑과 소지품에서 돈이 머무를 자리를 정갈하게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들면 지갑 속에는 낡은 영수증 하나 없이 깨끗한 새 지폐를 두고 항상 구두와 가방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습관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재물을 위한 행동입니다. 가문의 복은 그 물건보다 행동의 기억으로 전해질 때 오래 갑니다. 후손에게 남겨야 할 것은 단순한 돈보다 돈이 머무는 습관입니다. 돈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켜야 커집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집안이 결국 음악 부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풍수에서는 나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특히 돈과 관련된 기운은 흐름에 주인을 벗어나는 순간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물건을 물려줄 때도 이것은 내 금전의 기운이 깃든 것이니 함부로 넘기지 말라고 하셨지요. 진정한 부의 길은 새로운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우리 가문에 쌓인 재물론운의 통로를 지키는 일에 있습니다. 낡은 물건 하나에도 시간과 금전의 흐름이 남아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자손에게 건네면 재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좋은 운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쌓일 수도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하나가 대대손손 이어질 부의 뿌리를 지켜낼 수 있죠. 지금까지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